네, 취업엔 화요일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열려라 취업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은 우리 취업에 관한 모든 것들을 궁금하면 두드려. 그러면 열어줍니다. 네, 열려라 취업문 시간입니다. 네, 그 열어드릴 분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형종 대표님 그리고 한국서비스평가원의 장양욱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새해 또 두 분을 뵈니까 반갑네요. 소망을 또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네, 어떤 계획이나 소망이 있습니까? 네, 올해 임진년 홍룡해를 맞이해서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먼저 기원하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정 내 화목과 건강이 우선이겠죠.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에 대한. 네. 예. 자, 실장님은요? 네, 모든 여성들이 해년마다 계획 세우는 게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아, 네. 저도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좀 할 계획이고요. 실장님 뺄살이 오시다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열려라 네. 취업문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2012년도에는 좋은 회사에 모두 다 취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상은 씨.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소망을 가득 담아서 오늘의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지난주에는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면접입니다. 네, 면접관과 취업자가 처음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면접인데요. 네. 대부분 학생들이 1차 서류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만 네. 2차 서류 면접이 끝나고 나서 면접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면접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또 면접 네, 커뮤니케이션이군요. 또 면접입니다. 네, 제가 뭐 한지 지금 2주째지만 네. 2주 동안 제가 좀 면접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자신감이 생긴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저희가 하드 트레이닝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재건 씨하고 상은 씨는 혹시 네. 면접관이 구직자를 어떤 면을 가장 많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이제 열정, 뭐 가장 중요한 거, 열정, 뭐 네. 이렇게 싹싹하고 뭐 예의 바른 거, 이런 거. 저는 외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 그거 중요해요. 네, 그거 중요하죠. 네. 네, 네. 물론 호감 가는 네. 인상이나 외모, 열정 모두 다 중요한데요. 최근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이 바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뭐 예전에 다 붙었겠네요. 좀 네. 제가 별명이 통통이에요. 왜요? 통통하고 말도 잘 통해서 통통. 아, 그래요? 예,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정말 네. 요즘 설문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요즘에는 이 스펙보다는 인성을 더 많이 본다고 하더니 정말 네. 그런 게 많이 통하나 봐요. 네,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스펙은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거고요. 인성은 면접에서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겁니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됨됨이나 또 지적인 수준이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기업에서 면접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96.2%에 해당하는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면접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다만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인재들을 채용하는 비율이 77%나 가까이 높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어떤 기업에서의 운영이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늘 점심 뭐 먹을래? 그러니까요. 요즘 개봉 영화 뭐 재밌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게 궁금해요. 네, 커뮤니케이션은 국어 사전에 사람들끼리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의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면접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면접 스타일이 면접관이 직접 구직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구직자는 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말을 얘기를 했지만 최근 면접 트렌드는 바로 상호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저 예전에 네네. 상우 씨, 저는 예전에 심사위원분들을 면접관에 제가 질문을 드렸다 잘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되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쌍방향 대화가 맞아요. 이제는 필요하다. 네. 이제는 트렌디한 거다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재건 씨가 정말 시대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면접에서 정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정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쌍방향 대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회적 이슈로도 소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기업에서도 통합 경영이나 스피드 경영이라는 이슈가 또 하도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 내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입니다. 또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지원자의 어떤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어떤 업무 수행 능력이나 또 대인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어떤 논리적인 또 설득력 있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도 평가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 이제 쌍방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쌍방 과실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거 좀 참고해 네. 주시고. 아, 그나저나 이제. 좀 웃겼어요. 예, 네. 재밌어요? 예. 네. 웃기려고 한 건데. 자, 면접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를 가장 먼저 하잖아요. 네. 네. 자기소개. 평이하게 하기도 좀 그렇고 너무 오버하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는 가장 기본이지만 다른 질문을 신경 쓰다 보면 제대로 준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1차 서류 적성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회사의 인재상과 비슷하게 엮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융화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한 구체적이고 수치화해서 자신의 장점, 표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역시 면접 볼 때 자신감이 중요하네요. 제가 여기 그 우리 취업에는 취직할 때도 제가 네네. 면접을 딱 봤어요. 우리 김 PD님한테.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시켜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일하자고. 아, 자신감 있게 자신감. 큰 소리로 예, 하군요.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다 붙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 자신감과 같은데, 네. 네, 열정감이 있다면 모두 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면접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준비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유형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가장 전형적인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유형이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어우, 하겠습니다. 네, 네. 저거 중요한 거 저거. 네, 3가지 유형이요. 네, 저거. 알려주시죠. 예.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사회자님처럼 당당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유형을 바로 자기과시형이라고 합니다. 자기과시형. 아, 좋은 건줄 알았네. 네, 천상천하 네. 유아독전이죠. 네. 자신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강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인상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너무 위협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네. 도가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래요. 너무 심하면 또 이게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게 보이면은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즉 경청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면접장에서도 바로 경청, 다른 사람들의 면접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가도 중요한 면접 평가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권 씨 잘 네. 들으셨죠? 이제 소심하게 조그맣게 너무 남의 큰 이야기에 소리로- 잘 기울이면서 너무 큰 소리를 안 예, 하려고요. 그렇게.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뭐예요? 네, 두 번째 유형은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과장하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너무 주어진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신의 제스처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산만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맞아. 예. 산만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질문자의 의도에 맞지 않게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유형의 친구들은 핵심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간략하게 대답하는 연습, 그리고 답변을 이야기했을 때는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에 해당되는 이유를 부연 설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요. 네, 세 번째. 암기형입니다. 암기형은 천편일률적으로 자신의 대답에 대해서 끊이지 않게 외워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키워드나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미리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요. 이 네. 세 번째 유형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요. 정말 무조건 통암기를 해서 갔는데 네. 여기서 질문이 안 나오면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막 맞아요. 돌돌 떨면서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저도 들어보니까 참 이게 방송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방송도 이제 그대로 대본대로 하는 것보다 네네. 자기 어떤 생각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제작진들이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처럼요. 예, 저희 그렇죠? 이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예.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다음 걸 까먹었어요. 네. 회사들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보는 업종마다 면접 내용도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 회사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든 공통적인 어떤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창조형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재들도 업종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사고 능력이나
또 인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 같은 경우에 제조업을 지원한다면 제조업에서 요구되는 논리적인 또 분석적인 이러한 사고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을 거고요. 또 백화점이나 유통, 마트, 의료, 관광 이런 쪽에 지원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에 있어서는 그 지원자의 감성적인 서비스 마인드들을 더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직군 중에 하나 바로 네. 서비스 업종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 지금 말씀해 주신 김에 제가 또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 서비스 업종 쪽에서 정말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서비스 업종 지원자들은 고객 서비스 마인드나 고객 접점에 대한 응대 스킬, 그리고 고객 접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인재를 많이 찾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서비스 현장은 상황치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상황 대처 능력이 얼마나 잘 대처를 하고 그 순간 위기를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를 많은 부분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군요. 네, 예. 두 분은 혹시 그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불만이 있으시면 바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신가요? 저요?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혹시 저기 다음 메뉴가 또 뭐 안 좋은 거 넣을까 봐. 이물질이라고 들었을까봐 은근 끝나고 소심하세요. 얘기해. 끝나고 얘기해요. 끝나고. 근데 저는 사실 주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원래 안 이랬는데 성격이 막 바뀌어가지고요. 요즘에는 건의의 여왕이 됐어요. 그냥 불만 요만큼만 있어도 다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왜 물어보신 네, 거죠? 그러니까요. 네, 한 회사에서 불만 고객을 가진 학생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요? 네. 조심해야겠네. 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현대 홈쇼핑에 지원한 A씨는요, 네.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 홈쇼핑을 이용할 때 불편한 상황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평소 A씨는 그 현대 홈쇼핑에 대해서 불만 고객을 많이 제기를 하기로 유명한 고객이었는데요. 네. 그 상품의 배송이나 아니면은 고객 응대 수준, 그리고 놓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네. 고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은 네. 카톡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네, 지금 카톡이 또 마침 들어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질문 한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남자 MC분 용띠 아닌가요? 라고 예. 네, 친척분이 보내셨나 봐요. 누구죠? 네, 제 아는 분인가요? 예, 예, 제대로 그리고- 맞추신 것 같아요. 면접 너무 무서워요.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워요. 아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예. 노력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면접관들의 돌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 질문은 두 분께 좀 답변을 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돌발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예.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MC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기도 해요. 또 질문이 오늘 질문 너무 공세야, 많아요. 질문 공세. 정신이 없네요. 우리가 네. 질문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주유소가 총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유소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골프공에 보시면 홈이 있는데 예. 그 골프공에 홈이 총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골프공이에요. 지금 이연타로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지금 저희들. 그냥 맞추지 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네. 정답을 맞춘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자료 조사해 보니까 한 10,000개 되나? 그 주유소협회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총 13,000여 개의 주유소가 비슷하게 있다고. 맞췄고요. 맞아요? 네. 야, 그리고 네, 네. 와, 골프공 같은 네. 경우는 300개에서 500개 정도 종류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약 400여 개의 딤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공. 야. 근데 면접에서 네. 이런 질문들은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지원자의 논리적인 자기만의 어떤 주장을 전개하는 그런 어떤 과정과 또 자기의 어떤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이러한 어떤 답변을 통해서 지원자의 위기 대응 능력이나 순발력, 재치력, 논리력 등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말 이게,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순발력까지 발휘를 해야 되니까. 네. 참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네. 저번에 덧붙이시더니 오늘은 또 이제 네. 질문을 사정없이. 만약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 두 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부당한 지시요? 받았다면요? 지시를 내렸다. 네, 저희가 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내렸다면 어떻게 상원 씨는?
예, 진짜 난감한 질문인데요. 네. 예, 그냥 저희 둘이 몰래 얘기한다면 당연히 안 따르지만 면접장에서는 또 마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저는 일단 저기 잘 따르고요. 네. 부당하게 대응하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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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약에 이런 지문이 만약에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경우에는 조직 전체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또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된다면 위계 질서를 그르치는 자칫 유연성이 없어 보이는 지원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형 질문에 있어서는요, 각각에 대한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두루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결론을 내어서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해법을 들어도 사실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또 왔네요. 자, 카톡이 또 왔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왔어요? 네.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이 없다면. 맞아. 네. 이럴 때 이게 있어. 뭐, 정말 이게 무관심의 표현일 수도 예. 있거든요. 막 이런 울었어요, 때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관심이 맞습니다. 없는 줄 알고. 네. 그 지원자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원인부터 따져보면 네. 자기소개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 자기만의 색깔이 없거나 또 그 기업이나 직군에서 관심을 갖는 이런 요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소개서가 뜬구름 잡는 소설과 같은 어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면접관들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끌지 못하는 거죠. 네. 때문에 공통된 질문이나 또는 아예 질문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감정으로, 심정으로 면접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적극적인 자신감에 쌓인 이런 질문했을 때 오히려 면접관으로부터 이 친구의 어떤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그러니까- 우리도 기회를 드려보시죠. 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도. 네? 상훈 씨가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네, 어떤 기회를 네, 드려볼까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할 말이 네, 있으시죠? 저는요, 사실 궁금한 게 아까 이 질문 저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돌발 질문에 대한 답이 속으로 계속 안 풀리고 있으니까요. 네. 두 분께서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세요. 이렇게만 알려주셨거든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정말로 반뜨기는 그런 아이디어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 네. 우리나라의 주유소가 정말 몇 개 있는지 이런 거 대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네. 그 인구를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예. 우리나라 4,500만 인구의 가구 수를 따지다 본다면 한 가구에 3인 가구라고 기준했을 때 몇 가구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가구당 평균 0.50% 정도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주유소가 매출을 일으키는데 안정적으로 수입을 운영하려면 몇 대의 어떤 차량이 하루에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적절한 그 주유소 개수가 네.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군요. 논리적으로.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실장님께도 한번 질문 네,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도 좀 질문을 드려봅시다. 네,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요. 저의 의견에 있어서는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와 맞지 않고 그리고 지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네. 그에 대해서 적당하게 자신에 대한 의견이나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적절한 대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네. 이분 네. 말 들으면은 네, 네. 상사도 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말투와 표정에서 그 자신감과 그런 똑부러짐이 느껴지니까 뭘 말씀하셔도 다 맞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면접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일단은 뭐 돌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절벽이 되려 질문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면접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한 말씀 네, 씩 이번엔 해주시죠. 정말 정리해 주세요. 네. 그 면접 커뮤니케이션, 면접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또 짧은 시간 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주제가 따라 있기 마련이고요. 또 상대가 질문하는 의도나 또 기대하는 수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면접 입사 지원자의 입장에서 기업이나 직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능력들을 자신감을 갖고 열정을 갖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자, 이번에 실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 면접의 경우 주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지원자를 파악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솔직함인데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잘 모르는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솔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한테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두 분이 봤을 때는 저희 둘이 취업에는 이렇게 MC가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점이 잘 보였을까요? 예, 두 분이 봤을 때. 어머, 이런 부끄러운 지금 이 이야기를 업에 대한 때문에. 선택이나 또 네. 이 구직자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고. 네. 근데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즐겁게 유익하게 만들어주면서 예. 또 저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생생한 유익한 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예. 이런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MC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머, 미모도 네, 역시 또 외모도 전문가셔가지고. 아유, 예. 부끄럽잖냐? 자, 그리고. 예. 네, 네.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요. 예. 상우 네네. 씨 같이 외모적인 부분들도 물론 호감이 가기는 하지만은 네. 이야기를 했을 때 구직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진솔함도 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는 부분들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요. 재권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위기를 많이 띄워줄 수 있는 이 프로와 잘 맞기 때문에 아마 네. 취업에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저는 그게 외모는 별로라는 얘기네. 재권 씨, 마지막 돌발 질문 아주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오늘 두 분과 아주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보냈고요. 지금까지 네. 한국 커리어 개발원의 표현준 대표 그리고 한국 서비스 평가원의 장영호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